저 사람 뭔가 달라. 여러분도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데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가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떠나면 왠지 허전한 사람. 분명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 주변엔 공기가 다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몇 번 만나봤습니다. 처음엔 별로 눈에 안 띄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묘하게 끌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말 잘하는 사람, 친절한 척하는 사람, 화려한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기억에 남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던 사람, 화려하지 않았지만 품격이 느껴지던 사람, 많이 베풀지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 겉으로 보이는 것과 함께 있고 난 뒤에 느껴지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만났을 땐, 와, 저 사람 멋있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냥 그렇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엔 별로 눈에 안 띄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이 가진 5가지 신호, 그리고 반대로 귀티를 무너뜨리는 3가지 신호.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신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정을 함부로 쏟지 않는 사람. 동네 서예 모임에 다니는 정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동네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서예 수업.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붓을 잡고 앉았는데 옆자리에 앉은 김영자 씨가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년이 또 그러네. 시어머니가 뭐라는데 말도 마세요. 남편은 또 왜 그렇게 무심한지. 처음엔 그냥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주 똑같다는 겁니다. 서예 수업 시작하기 전 30분, 수업 끝나고 30분. 항상 자기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정미숙 씨는 말이 없는 편입니다. 그냥 그러셨어요? 힘드시겠어요? 이 정도만 대답합니다. 그런데 김영자 씨는 그게 듣기 좋은지 매주 더 많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한 번은 다른 회원이 물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별일 없으세요? 매번 듣기만 하시네요. 정미숙 씨가 잠깐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별일 다 있죠. 근데 여기 와서까지 그 얘기하면 제가 더 피곤해져요. 그 말을 듣고 김영자 씨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8년 감정 표현 방식과 대인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3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무분별하게 표출하는 사람들의 경우 관계 만족도가 평균 38%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며 선택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관계 만족도가 평균 62% 높게 측정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감정을 쏟아낸 사람보다 그걸 들어준 사람의 스트레스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평균 27% 더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감정을 함부로 쏟는 건 대부분 습관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패턴이죠. 말하는 사람은 후련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지친 감정은 결국 관계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 감정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언제 꺼내야 하는지를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감정을 절제한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정리할 줄 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배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기 통제다. 감정을 꾹꾹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하소연만 늘어놓는 사람. 처음엔 안쓰러워서 들어주다가 나중엔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뿐입니다. 우리도 가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진 않은지, 내 이야기만 계속 쏟아내고 있진 않은지.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 곁에 오래 남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인생을 존중하는 사람. 성당 소공동체 모임에 나가는 박순옥 씨 이야기입니다.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성당 소공동체 식구들이 모입니다. 보통 8명 정도 모여서 차도 마시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다도 떱니다. 그날도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성지순례 가는데 우리 소공동체에서도 몇 분 더 가시면 좋겠어요. 이런 메시지가 오면 보통 다들 눈치를 봅니다. 누가 먼저 저 못 가요라고 말할까? 분위기 깰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박순옥 씨는 바로 답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다음 기회에 꼭 가볼게요. 짧고 명확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회원 하나가 살짝 핀잔을 주었습니다. 에이, 일정 조정하면 되잖아요. 다 같이 가면 좋은데. 박순옥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미리 짜둔 계획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고 다들 조용졌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배운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경계 설정과 자존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450명의 성인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연습을 했고, 두 번째 그룹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그룹의 자존감 지수가 평균 44% 상승했습니다. 관계 만족도 역시 29%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거절을 배운 그룹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존중받는다고 느낀 비율이 51% 높았다는 점입니다. 자기 인생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함부로 쓰면 남들도 내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내가 내 계획을 쉽게 무너뜨리면 남들도 내 계획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 인생을 존중하는 사람은 거절할 줄도 압니다. 무례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안에 확실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뭘 하든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 그게 있으니까 안 될 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충실할 수 없다. 자기 인생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존중할 수 있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남을 제대로 대할 리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면 모든 걸 다 들어줘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건 착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존중하게 됩니다. 선을 긋는 게 냉정한 게 아니라 진짜 관계를 위한 예의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용기를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무게가 생기는 사람. 주말 등산 모임에 나가는 윤태식 씨 이야기입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7시 동네 등산 동호회 사람들이 모입니다. 대부분 6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 모두 나름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산을 오르는데 한 회원이 자꾸 정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 말이죠. 나라꼴이 이게 뭐야? 처음엔 몇 명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과열됐습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윤태식 씨는 그냥 묵묵히 걸었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렇군요 정도만 대답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쉬는데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윤태식 씨는 생각이 어떠세요?
윤태식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해도 크게 바뀌는 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늘 날씨나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에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등산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UCLA 심리학과에서 2019년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언어 사용량과 신뢰도 인식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200명의 참가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한 그룹은 5분 동안 장황하게 설명했고, 다른 그룹은 2분 동안 간결하게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간결하게 말한 그룹의 신뢰도가 평균 67% 높게 평가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말이 적은 사람이 더 깊이 생각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말을 많이 한 그룹은 청중의 집중도가 40% 낮았습니다. 반면 말을 적게 한 그룹은 청중이 84%의 시간 동안 집중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무게가 없어집니다. 말을 줄이면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워집니다. 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정리하지 못한 채 그냥 입 밖으로 쏟아냅니다. 생각이 정돈되지 않으니까 말도 정돈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지칩니다. 말을 줄이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무게가 있습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용하면 불안하고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합니다. 하지만 침묵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은 말의 가치를 압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한 후에 생각한다. 말을 줄이는 건 소극적인 게 아니라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해서 공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한마디를 위해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 존재감이 있다고요. 하지만 진짜는 반대입니다. 말을 줄일수록 사람들이 더 귀 기울입니다. 항상 떠드는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한마디 하는 사람의 말이 더 무겁습니다. 말을 아끼는 건 자기 말에 가치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결국 사람들이 느낍니다. 이제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가려대하는 사람. 동네 카페 단골 손님인 이현주 씨 이야기입니다. 매일 오후 3시쯤 동네 작은 카페에 들립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메뉴. 카페 주인과도 친합니다. 어느 날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이사온 최경희 씨였습니다. 말이 많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아,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혹시 이 동네에서 뭐 할 거 없어요? 저희 성당에도 오시면 좋을 텐데. 최경희 씨는 이현주 씨에게도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여기 자주 오세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이현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자주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기 책을 읽었습니다. 최경희 씨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혹시 등산 같은 거 좋아하세요? 우리 모임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현주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서요. 제안은 감사합니다. 딱 잘라 말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최경희 씨는 약간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카페 주인이 이현주 씨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차갑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현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요.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는 없잖아요. 옥스퍼드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7년 사회적 관계의 질과 양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이 유의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5명. 중간 정도의 관계는 15명. 그 이상은 피상적인 관계로 분류됐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관계의 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증가했고 평균 34% 더 높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관계를 선택적으로 유지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58%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고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가려 대하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자기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잘 보이려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에게는 소홀합니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려 대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사람과는 깊이 갈 수 있겠다.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겠다. 그 판단이 빠릅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움직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적게, 그러나 깊게 사귀어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거절하거나 거리를 둘 때 가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정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는 우리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럼 5번째 마지막 긍정적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활이 단정한 사람. 동네 노래교실에 다니는 강민호 씨 이야기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래교실. 50명 넘게 모입니다. 다들 노래 부르러 오지만 사실 수다 떠는 재미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강민호 씨는 항상 정확히 5분 전에 도착합니다. 옷은 화려하지 않지만 늘 깔끔합니다. 구두도 닦여 있고 손톱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휴식 시간에 한 회원이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는 어디 가실 일 있어요? 맨날 이렇게 깔끔하게 오시네요. 강민호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습관이에요. 집에서도 이렇게 지냅니다. 다른 회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부인이 잘 챙겨주시나 봐요. 강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혼자 삽니다.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남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구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외모 관리와 자기 통제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35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하루 중 외모와 주변 환경을 정돈하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외모와 환경을 정돈하는 사람들의 자기 통제력 점수가 평균 48% 높았습니다. 또한 삶의 목표 달성률도 41%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외모 관리가 단순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존중감의 직접적인 표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외모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생활이 단정하다는 건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도 옷을 대충 입지 않고 혼자 먹을 밥상도 정성껏 차립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자기 자신이 보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흐트러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방이 어질러져 있으면 생각도 어질러져 있습니다. 옷을 대충 입으면 하루도 대충 살게 됩니다. 겉모습은 결국 속마음의 거울입니다. 생활이 단정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어떤 모습을 보느냐? 그게 하루를 좌우합니다. 대충 입고 나가면 하루가 대충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신경 쓰는 게 허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허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옷을 제대로 입고 혼자 먹어도 밥상을 제대로 차리고 아무도 안 봐도 방을 정리하는 것. 그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품격이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귀티나는 사람들이 가진 5가지 긍정적인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귀티를 무너뜨리는 3가지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첫 번째, 체면에만 집착하는 사람.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조인숙 씨 이야기입니다.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지 3년째입니다.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동네 행사도 준비합니다. 조인숙 씨는 회의 때마다 유독 목소리가 큽니다. 우리 동네 위상에 맞게 해야죠. 다른 동네보다 뒤처지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시키면 빠집니다. 저는 기획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장 일은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잖아요. 한 번은 동네 축제 준비를 하는데 현수막을 걸어야 했습니다. 다들 작업복 입고 나왔는데 조인숙 씨만 깨끗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현수막에 들어갈 문구를 생각해 왔어요. 여러분이 걸어주세요. 다른 위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조인숙 씨도 같이 하시죠? 조인숙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동네에서 체면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다들 어이없어 했습니다. 체면이 뭐가 중요한가요? 다 같은 동네 사람인데.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2016년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체면, 의식과 실제 사회적 평판의 관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400명을 대상으로 자기 평가와 타인 평가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아이러니했습니다. 본인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실제 사회적 평판은 평균 32% 낮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체면보다 실질적 기여를 중시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평판은 평균 56% 높았습니다. 또한 체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실제 협력 상황에서 참여도가 평균 47% 낮게 측정됐습니다. 체면에 집착하는 사람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 합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체면이라는 건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행동이 쌓이면 존중이 따라옵니다. 말만 앞세우면 경멸이 따라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체면이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말로 행동한다. 진짜 품격은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동에서 나옵니다. 체면을 내세우는 순간 이미 체면은 무너진 겁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입으로는 거창한데 막상 일은 안 하는 사람. 체면 운운하면서 정작 손 더럽히는 건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걸요. 진짜 품격은 조용히 일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없이 맡은 일을 하면서 체면 따지지 않고 필요한 일이면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정적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차가움과 귀티를 착각하는 사람. 동네 카페 단골인 신동현 씨 이야기입니다. 카페에 매일 오는 손님입니다. 항상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쳐놓습니다.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문할 때도 최소한의 말만 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용하고 혼자 있고 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카페 주인이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합니다. 다른 손님이 실수로 부딪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카페 주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신동현 씨는 대답도 없이 노트북만 봤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새로운 알바생이 왔습니다. 첫날이라 서툴렀습니다. 신동현 씨 주문을 잘못 받아왔습니다. 신동현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제대로 좀 하세요. 알바생은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신동현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한지. 그 말을 듣고 카페 주인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불친절하다고? 당신이 제일 불친절한데. 예일대학교에서 2018년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 표현 억제와 사회적 고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280명을 대상으로 감정 표현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차갑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실제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의 수가 평균 63% 적었습니다.
또한 본인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느낀 비율이 78%였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진짜 내면의 평온에서 나오는 침착함과 연출된 차가움을 사람들이 구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구분 정확도는 평균 71%였습니다. 차가운 건 귀티가 아닙니다. 그냥 무례한 겁니다. 조용한 것과 냉담한 건 다릅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인사를 무시하는 건 다릅니다. 거리를 두는 것과 사람을 깔보는 건 다릅니다. 차갑게 굴면 품격 있어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정을 굳히고 말을 줄이고 무뚝뚝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면 뭔가 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 품격과 가짜 차가움의 차이를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필요한 예의는 지킵니다. 차가운 건 품격이 아니라 미숙함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함 속에 있다. 차갑게 군다고 품격 있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멀어질 뿐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따뜻합니다. 부드럽게, 편안하게, 사람들 속에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갑게 굴면 멋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뚝뚝하면 품격 있어 보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 하지만 그건 품격이 아닙니다. 그냥 불편한 사람입니다. 진짜 품격은 따뜻함 속에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따뜻한 눈빛, 배려하는 태도. 그게 진짜 귀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부정적 신호입니다. 자기 기준 없이 흉내만 내는 사람.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김정혜 씨 이야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합니다. 10명 정도 모여서 밥을 짓고 배식하고 설거지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봉사자가 들어왔습니다. 유미란 씨였습니다. 첫날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봉사 옷 위에 명품 목걸이를 하고 왔습니다. 손톱도 화려하게 해서 설거지하기엔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김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봉사 처음 하세요? 유미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다른 데서도 해봤어요. 요즘 이런 거 하는 게 트렌드잖아요. 트렌드라는 말에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유미란 씨는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더니 바로 핸드폰을 보며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해시태그 봉사, 해시태그 나눔, 해시태그 선한 영향력. 김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다음 주에도 올까? 다음 주 유미란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2020년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진정성 인식과 행동 일관성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연구팀은 500명을 대상으로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트렌드를 따르는 행동과 내면의 가치에서 나온 행동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트렌드를 따라한 행동은 평균 3주 이내에 중단됐습니다. 지속률이 1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내면의 가치에서 나온 행동은 6개월 이상 지속률이 74%였습니다. 또 다른 발견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짜와 흉내를 평균 87%의 정확도로 구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요. 흉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즘은 모든 게 트렌드입니다. 명상이 유행하면 다들 명상을 합니다. 독서가 유행하면 다들 책을 삽니다. 봉사가 유행하면 다들 봉사를 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이 없으면 바람에 흔들립니다. 오늘은 이게 좋다가 내일은 저게 좋다가 정작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명확합니다.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삶을 삽니다. 조용히, 꾸준히 자기 길을 갑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다. 남들 따라하는 건 쉽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끔 유혹받습니다. 저 사람처럼 살면 멋있겠다. 저렇게 하면 인정받겠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하나. 하지만 그건 우리 삶이 아닙니다. 남의 삶을 흉내낸 겁니다. 진짜 품격은 자기 기준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뭐라든, 유행이 어떻든 자기 길을 묵묵히 가는 것. 그게 진짜 귀티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품격이란 건 어쩌면 아주 작은 것들의 합입니다. 감정을 함부로 쏟지 않는 것, 자기 시간을 존중하는 것, 말을 아끼는 것, 사람을 가려대하는 것, 혼자 있어도 단정한 것.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선택,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겉으로 화려한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친절한 척하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요.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납니다. 처음엔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새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말은 적었지만 행동은 많았던 사람.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던 사람. 체면 따지지 않고 묵묵히 일했던 사람. 반면 겉만 번지르르 했던 사람들은 결국 드러납니다. 차갑게 굴어서 품격 있어 보이려 했던 사람. 체면만 따지고 손은 더럽히지 않으려 했던 사람. 남 따라 하기만 하고 자기 기준은 없었던 사람.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짜만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주변에 진짜 품격 있는 사람.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속은 단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겉만 꾸미려 하진 않았는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진 않은가? 품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 혼자 있을 때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품격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보입니다. 얼굴에, 말투에, 행동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 감정을 한 번 덜 쏟아보는 것. 오늘 하루 말을 한 번 더 아껴보는 것. 오늘 하루 나 자신을 조금 더 존중해보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이면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억될 겁니다. 그 사람은 뭔가 달랐어. 그 사람은 품격이 있었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른, 인생을 배우는 중은 삶에 작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